안녕하세요. 훈이와 범입니다. 오래간만이죠. 예. 예. 요즘 뭐 새로 나온 소식이 또 좀 있어가지고 다시 만났습니다. 예.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제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는 또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베리아트릭 서저리라고 그래서 위의 상당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이제 식도로 가는 그 사이에 고무줄 같은 걸 하나 연결해가지고 소식을 할 수밖에 만들어주는 또 그런 시술도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요즘 뭐 그런 약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나온 소식이 뭐가 있죠? 그래서 예. 다른 유튜브 비디오에서 보셨겠지만 훈이가 그 오젬픽을 좀 써봤죠. 오젬픽이라 그러고 또 그거를 비만 치료를 쓰면 왜곡이라 그러고 또 네. 새로 나온 약 젬바운드 그런 약들을 써보니까 체중이 좀 줄긴 줄었는데 또 그걸 끊으면 다시 체중이 다시 불어가지고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죠. 예. 네. 그런데 요즘 아주 새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약들이 그러니까 GLP-1 애고니스트라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애고니스트라는 건데 그런 약들이 당뇨 치료제로 썼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쓰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쵸. 그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가 나왔어요. 네.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그 유명한 학술지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추적을 했어요. 이거는 뭐 또 임상 시험은 아니고 임상 기록만을 연구한 건데 그런 GLP-1을 맞은 사람 시작한 사람 한 15만 명하고 그 다음에 GLP-1이 아닌 다른 당뇨약을 맞은 사람하고 그게 한 50만 명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쭉 비교를 했더니 GLP-1 그러니까 젬바운드나 왜곡비를 맞은 사람들이 비만이나 당뇨 치료뿐 아니고 딴 데도 좋은 점이 있었다. 그런데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치매도 적게 있었고요. 그리고 간질이나 또 중독증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거를 맞은 사람들은 좀 덜하다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서 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줘가지고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나왔어요. 예. 예.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뭐 마찬가지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처음에는 단순히 비만 치료제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비만을 치료함으로써 또 이제 심장병의 유병률을 또 낮춰준다고 해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제 이 왜곡비 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요. 네. 근데 그 신경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뭐 어떤 알려져 있는 기전 같은 게 있나요? 네. 그러니까 그 GLP-1 그런 약들이 뇌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. 많이 안 들어가는데 주사약을 놔도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뇌에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뇌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원하는 거 그거에 어떤 거에 대한 원하는 거, 뭐 욕심 같은 거를 좀 줄여줘 가지고 그래서 알코올이라든지 마약 중독이 있으면 그런 걸 원하는 거를 좀 막아주고 약간 비슷하죠. 식욕을 좀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? 그 그쵸. 약들이. 그러고 이런 약들이 만성 염증을 좀 줄여준다는 게 동물 실험인가 아니면 세포 실험에 대해서 나왔어요, 확실히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치매라든지 그런 것들은 뇌 만성 염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갖고 뇌세포가 손상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GLP-1을 맞음으로써 뇌에 있는 염증이 줄어가지고 치매를 좀 치료해 주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, 좀 그렇습니다. 예. 뭐 심장 혈관 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가지 흔히 쓰고 있는 어떤 염증의 마커가 있는데 이런 이제 비만 억제제를 이제 투여하신 분들에서는 이제 그런 염증의 마커가 훨씬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. 그래서 또 다른 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이제 당뇨를 컨트롤함으로써 우리가 그럼 심장병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냥 그 전에 썼던 당뇨병 약을 복용한 분이랑 또 우리가 이게 비만 억제제를 복용한 분이랑 또 비교해서 봤을 때도 아주
아주 오랜 기간 우리가 관찰한 결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만 억제제를 투여한 분들이 좀 더 이제 그 심장 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만병통치약 그렇- 일 수도 있겠는데요. 예, 그렇지만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몇십만 벽을 한 4년까지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렇게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예상했던 부작용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맞으면은 구역질이나 토할 수도 있고 또 위가 위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게 더딴 당뇨액에 비해서 더 많이 발병한다는 거가 밝혀졌고요. 또 그러고 확실치는 않지만 또 신장 같은데 신장 결석이라든지 뭐 신장염 같은 것도 좀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고 아니면 췌장염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죠. 좀 예. 나왔어요. 예. 예. 그러니까 만병통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. 예. 문제도 있으니까. 예. 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제 경험,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이 비만 억제제 약을 이제 투여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 몸무게가 유지되세요. 그러면 서서히 또 그 비만 억제제의 농도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서서히 끊어버리는 분도 많으셨거든요, 실은요. 네. 끊어버리는 분도 꽤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또 체중 조절을 실패하고 다시 또 이제 맞기 시작하는 분도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배 주사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평생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약을 끊으면은 또 다시 체중이 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놓는 동안에 체중이 줄면서 그러면서 생활 습관도 개선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해보는 게 그래서 약을 나중에 끊더라도 이제는 생활 습관이 바뀌었으니까 살이 다지 안 찌는 거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권하더라고요. 예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도 네. 스스로 생활 습관도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 약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. 네.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또 하나의 또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있잖아요. 네. 그런 수술적인 치료랑은 또 비교해 본다면은 이 비만 억제제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수술적인 치료도 제 경험으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수술을 하셔도 결국 대부분이 이제 살을 못 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. 예. 근데 스스로 굉장히 이제 또 결심을 하셔가지고 소식도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제 살을 빼고 유지를 하시거든요. 근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든 비만 억제제를 드시든 복용하시든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우리 그 이제 비만에 대한 치료 효과가 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근데 예.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겠죠. 이제 비용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? 뭐 수술하면은 수술할 때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. 네. 그렇지만 그건 한 번 수술하고 끝나는 거고 약은 계속 평생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비용 계산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. 뭐 특별한 게 있나요? 제가 비용 계산은 한 건 없지만은 제 네. 생각에는 아마 그 수술하는 게 길게 보면은 좀 더 이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?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그러고 또 요즘 비만 치료에 대한 또 뉴스 중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GLP-1 애고니스트 그거 말고도 또 에밀린이라는 다른 호르몬을 쓰는 약을 좀 개발한다 그러네요. 그러니까 GLP-1은 작은 창자, 그러니까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이 에밀린이라는 거는 췌장,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. 인슐린이랑 같이 분비되는 건데 또 에밀린이라는 호르몬이 소화를 좀 천천히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배를 부르게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게 배를 포만감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요즘 미국에 있는 큰 제약회사, 미국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큰 제약회사들이 지금 에밀린을 사용으로 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. 요즘 최근 뉴스를 보니까 아주 임상 시험 뭐 1상, 2상 그런 데서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나왔고요. 그 다음에 GLP-1, 제파운드나 웨고비가 특히 부작용은 가장 구역질 나고 토하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런 부작용도 훨씬 덜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
정식으로 승인이 나오거나 상용될 거는 한 1, 2년은 지나야 되겠지만 한 그때 보면은 뭐 에밀린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도 비방을 치료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밀린은 그러면 먹는 약인가요? 어떤 거요? 지금 먹는 것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주사 맞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약이든지 주사 맞는 거는 되게 불편하잖아요. 일주일에 한 번 맞더라도. 그렇죠. 그래서 GLP-1 그러니까 웨고비나 제파운드랑 비슷한 약들도 이제는 먹는 약으로 개발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. 네. 뭐 지금까지 비만 치료에 대한 약이니 뭐 수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비만 치료제는 뭐죠? 작게 먹고 예. 결국 칼로리 문제거든요. 예. 결국 칼로리 문제이기 때문에 예. 작게 칼로리가 내 몸에 들어오고 예. 많이 나가버리면은 예. 우리 몸 자체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살은 자연히 빠지죠. 예. 예.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많이 들어오고 작게 나가니까 예. 이제 쓸 수밖에 없어요. 예, 남아 있는 그 칼로리가 우리 몸에 다 남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원칙은 다이어트의 원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근데 그걸 지키기가 힘들죠. 그렇죠. 저도 가끔씩 쓰는 말인데 이제 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막 그런 분이 계신데 실은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죠. 이 아닌 것 같은데 물에는 칼로리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칼로리가 없으니까 예. 물만 먹어서 살이 찔 수는 없는 거죠. 이제 예. 지금까지 문희와 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